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동석입니다. 미 경제지표 호조로 다우지수는 16,000선을 회복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고 또 실업률이 5년 만에 최저치 7%를 기록하는 등 강한 경제지표 호조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 미 고용지표와 경제지표 호조로 국내 증시도 2,000선을 보면서 출발했는데요. 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반등해서 예상을 했던 만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엿새 만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2,040에서 1,980까지 내렸다가 월요일장 현재 2,000선 다시 회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잠깐 2,000선 하회하면서 1,997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2,0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내려서 연저점 하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10시 구간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12월 둘째 주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한 주 산타 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망감에 다소 부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산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움직임입니다. 미국발 홍품에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개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7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74포인트 상승하면서 2,000선 오늘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합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엿새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 63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13억 원, 외국인 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네요. 22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만큼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조금은 둔탁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0.37% 오르면서 506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00선 오늘 지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이지만 소폭입니다. 1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25억 원 순매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만 4거래일 연속 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억 원 넘는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미국발 홍풍에 동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도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애플 모멘텀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5% 오르면서 3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상의 높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러브콜에 오늘 상승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간불이 더 많이 켜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대장주 오늘 0.86% 상승하면서 4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우쇼핑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GS 홈쇼핑은 0.36% 하락하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즌 높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2% 오르면서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ICT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연속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 오늘은 1% 이상 빠지면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환율을 좀 반영을 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연 저점을 1,052원까지 떨어지면서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연 저점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당국의 경계감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인 순매수도 인해서 달러원 환율은 다소 지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5원 30전 가까이 빠지면서 1,052원 70전에 거래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 계획을 딴 앱으로 인해서 이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애플에 D램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건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 오르면서 3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주는 두산그룹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확충 등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두산그룹주가 동반 빨간불을 켜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자본 확충 방안으로 부채 비율은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두산건설이 가장 높은 급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이 오늘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오늘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이상 오름세 보이면서 1,6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콩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산 우려 감에 이 백신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다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파루가 그중에서 가장 높은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77% 오르면서 4,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2%에서 3%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라탄에서 매주 월요일만 이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시장을 보는 눈과 수익률 모두가 일취월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토라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 무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일정들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어제 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2월 8일 중국의 11월 무역수지 공개됐습니다. 5년 만에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오늘에는 중국 쪽에서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GDP 이미 발표가 됐었는데요. 아침에 연율 1.1% 증가 기록해서 예상보다는 크게 낮았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1.6% 정도였죠. 그리고 10월 경상 수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1,279억엔 적자로 9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니케이 증시는 2% 가까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10일에는요,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 11월 고정 자산 투자,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1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 11월 연방 재정 수지, 일본의 10월 기계 수주, 한국의 11월 은행 가계 대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통이 예정돼 있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다는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돼 있어서요. 이 점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10월 기업 재고,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13일에는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일본의 10월 산업생산 수정치 예정돼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개선으로 실업률이 5년 만에 최저치 7%를 기록하는 등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단숨에 1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 금통의 금리 결정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어떤 일정도 눈여겨볼까요? 일단 목요일
동시 만기가 네. 제일 중요하겠죠. 그때까지 쏠림이 어디로 가는지. 일단 전번 시간에 저희가 분석한 생명선이 선물 270, 종합주가지수 2028이었죠. 그거 지지해주면 올라가는데 어땠습니까? 결론은 붕괴하니까 우리 종합주가지 1970, 선물은 258.85까지 급락파동을 맞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실업률 지표도 제가 예상한 수준을 넘는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그동안 시장의 분위기는 저렇게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을 곧 할 거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데 오히려 다우 산업지수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우리 증시가 거기에 환영하는 반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속성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표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들 동향들이 쭉 월, 화, 수를 결정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여기 내일 중국의 소매 판매 지금 요 에너지에 의해서 그 상해 종합지수가 2200을 지지해주고 2270을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박스에 있습니다. 요걸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그동안 하락했던 숏 전략이 롱 전략으로 바뀌는지 삼성전자 갖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11월 소매 판매 지수 동향을 체크하면서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시장은 일단 유동성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12월 달은 테이퍼링 없다라는 쪽에 거의 90% 내지 100%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약간 연준이 쪽에서는 매파적 발언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실업률 지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우지수는 올라가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되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빨간 색깔의 상해 종합 지수가 여러분들 고점 2270선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은 2200선을 그어주시고 이 2270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가 걸리냐. 특히 12월 달 이번 주말 되면 경제공작회의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세부안이 나올 거니까 오늘부터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가 집중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종목이 어떻게 속도가 차별화될 건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중국 쪽에서는 화장품이나 생필품 관련주로 집중했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동안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경기 민감주 쪽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주라든지 삼성 SDI, 2차전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이번 주는 그쪽이 가주면 이 장은 생각보다 많이 간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N달러, 원달러가 또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엔캐리를 통해서 어떤 자금에 배분을 하느냐 또 양적 완화가 이제 실시됐을 때 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어디를 숏하고 어디를 롱할 건가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은 롱 포지션을 잡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배분 비율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동남아 쪽은 숏할 거다. 매도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 원화 쪽도 이게 너무 급격하게 원화 강세 속도가 빠르면 안 됩니다. 또 엔도 103엔을 너무 급하게 빨리 돌파하면 또 우리 시장에서 또 거기에 차별화해서 자동차가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니케이 지수 속도와 우리 시장의 속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빠질 때 니케이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단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거를 따라가는 에너지가 지금 요번 주에 중국 상해 증시나 그다음에 N달러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양두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42만 원과 요번 주 안에 150만 원대를 다시 구경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차는 암만 좋아도 26만 원대 매도하겠고 저라면 22만 원과 23만 원대 눌림목오면 사겠습니다. 기아차도 6만 5천 원대 매도하고 5만 5천 원을 N달러 때문에 구경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리스크 관리 하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그 수준은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매도 영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연말 윈도우 드레싱 있습니까? 산타랠리 있습니까? 연말 연초장에 이 장이 그래도 다시 또 2050 상단 시도하는 에너지 보겠습니까? 할 때 저는 삼성전자 외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N달러 속도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아차는 전 매수로 전략을 세우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대반등이지 그러니까 다시 고점 돌파하는 선도주로, 그러니까 주도주적 역할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3월 달 정도, 내년 3월 달 정도까지 그래서 4, 4분기 실적과 내년도 1,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까지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헤지펀드 롱숏 전략에 이용당하는 종목이 아닐까, 자동차 섹터는 그런 감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속도는 이 도요타 자동차, 그나마 다행스럽게 도요타 자동차가 치고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요타 자동차가 고점 돌파하면서 거의 6,600엔을 치고 나가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일본 쪽을 집중하고 우리를 숏하는 그러한 또 이중적 플레이를 헤지펀드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 징후는 보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인덱스 관련된 롱숏과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구분되는 그러한 장이 계속 이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변동성 장이니까 그 선물의 변동성 움직임을 잘 보시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에너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떻게 인버스와 같이 시소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감을 잡고, 이번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롱숏 펀드에 의한 지금 지그재그 파동의 장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 거기를 미리 생각하고 상단하단 정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장이 제한적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시가상위 종목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러한 기준선의 호흡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봐야 될 겁니다. 이런 꼬리가 몸통 흔들 때는 만기 구조에 따라 변동성을 줄 테니까요. 그래서 하단은 이제 전번주에 완성됐다면 이번 연말 연초까지는 다시 상단을 타치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텐데, 그 에너지는 선물과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측정하고 그 속도를 N달러, 원달러 상해종합지수와 복합적으로 오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자라는 감각으로 대응하고, 일단 오늘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상단 타치 속도를 여러분들 현대차가 25만원, 그 다음에 선물은 270까지는 안 봅니다. 267 라인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그런 전법으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N달러, 삼성전자 등의 속도가 이제 좌우를 할 텐데, 기아차, 현대차는 매수 관점 정도 한 10% 수익이 안 되는 반등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게 또 기억에 남아요. 네. 이제 중국 공산당이 내년 정책 기조를 결정하게 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일쯤 열리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를 겨냥해서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주에서 중국 경기 민감주로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1980에서 2030까지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계속 지수는 그냥 박스입니다. 네. 근데 그 박스의 진폭이 뭐라 그럴까요? 100포인트가 순식간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리고 종목으로는 슬림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얇아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통계치를 보면 ADR 지표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많고, 상승 종목은 좀 작아지는. 그리고 인덱스에서 롱으로 들어갈 때,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나마 시가상위 종목들의 올라가는 에너지가 따라서 가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요번에 장성택 실각, 북한이 또 정치적 변수에 요동칠 때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네.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했을 때 2011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하는데 12월 1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12월 19일 2011년도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받고, 김정은 사망, 대규모 속보를 보셨을 거예요. 그때 놀래갖고 매도하신 분들은 그날 땅을 치고 후회하셨을 거예요. 왜요? 그날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월 12일까지 205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어떻습니까? 하단과 상단이 완전히 무슨 기계적인 박스에서 1750, 12월 19일, 그 다음에 2012년도 7월 20일 1758, 2013년도 6월 15일 1770, 1770이면 하단, 2050대만 오면 아주 약속이나 힘든듯이 완전히 거의 2050의 빨간 글씨가 지금 몇 개 들어갑니까? 거의 4개 이상 들어가죠. 상단. 이 벽이 뚫리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추세 트렌드는 아직 아니다. 그럼 이 트렌드를 뚫으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160만 원, 170만 원, 또 현대차가 26만 원. 그리고 그것만 가면 안 됩니다. 중국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러한 다시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우리나라 중국 관련된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현대차만 롱숏 전략 갖고 지그재그 파동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뭔가 올라가 주면서 심지어는 증권과 은행이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 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 전략에서 그러면 1750 다시 구경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진폭을 한번 보시죠. 200 거의 300포인트입니다. 그럼 150이 딱 어디냐? 1900 라인입니다. 1900 라인. 그러면 요번에 저는 1950과 2500 박스를 계속 한 내년도 3월 달까지는 요 안에서만 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번에 1월 초 되면 삼성전자 4, 4분기 실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전번 파동에 때 삼성전자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날 140만 7천 원,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이 선물이 261일 때 143만 원, 요번에 142만 원까지 공격했습니다. 제가 이 장에 2050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런 파동이 미리 나와야 됩니다라고 그려드렸어요. 150만 원이 쌍봉이 아니라 이게 지지가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언제 타임 잡았죠? 내년도 1, 4분기 전후에 3월에서 5월 달에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는 150만 원과 142만 원 박스로 전략을 세우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연말에 대차장고 동향을 잘 추적해 주시면서 지금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가 5일 후에 이거를 데이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대차장고가 369만 수량입니다. 앞으로 일반적인 상식은 이제 말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빌려다가 더 때리는 에너지보다는 어떻게 해요? 빌렸던 거를 갚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 대차장고의 흐름 보면 연말에는 이런 배당금이나 이런 그 과정 때문에 빌려준 사람들이 이렇게 걷어 들어가는 특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장고가 만약에 300만 주 미만으로 가고 삼성전자 150만 원 시도하면 이 장은 연말장 산타랠리 윈도우 드레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를 5일 단위로 제가 체크하면서 이 꼬리가 몸통 흔들 때 이제는 하방 공격 완료됐고 상방으로 가는지 거기에 따라 이 대차 잔고 동향 갖고 읽어보겠고 거기에 따라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에너지가 결정될 텐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12,5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12,900원이 전번 고점이거든요. 요 시도가 나오는지를 5일 단위씩 끊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IT 섹터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삼성전자 일주일 지난 뒤의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재 2.5% 정도 월요일장에서 오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박스라면 간단히 얘기해서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주면 어떤 개념이 듭니까? 대장이 쉴 때 밑에서 뭔가 에너지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에너지가 나오죠. 네. 이 장이 산타랠리 연말장이 있느냐? IT 쪽에서는 LG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가장 집중적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금년 10월 21일 날 35,000원에서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35,000원대 매도해갖고 31,500원대 사십시오라는 박스 전략을 세웠는데 요번에 어떻습니까? 11월 29일 날 35,900원 갔다가 요 올라간 31,000원과 35,900원의 딱 중심이 33,800원인데 요걸 지지해주고 올라가면 1, 2, 3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37,000원까지 열어놓겠습니다라는 전략을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브리핑해드렸는데 오늘 그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도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혼자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걸 끌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가 그 발목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IT 핸드폰 부품주 중에 여러분들 전번 주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AP 시스템이라든지 테라 세미콘이라든지 몇 가지 크루셋 몇 가지 종목들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가 급락했던 종목들의 대반등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되면 이 장은 오히려 연말 연초장 특히 1월 초에 삼성전자 4,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미리 땡기는 장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뭘 카운팅 하느냐? IT 섹터에 IT 핸드폰 부품 관련주하고요. OLED 테마 종목들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37,000원까지 바로 가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이번에는 같이 따라가 주는지 이 속도를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고 만약 그게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비관론 접으시고 오히려 연초까지 미리 땡기는 장이 나오고 다시 2050을 시도하는 장이 IT 섹터에서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나올 테니까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대차장과 동량이 중요하고 그래서 요번 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국 경기 민감주의 선순환이 성공하느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IT가 확산되느냐 부품주 쪽으로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같이 가주느냐 요것만 공식이 맞는다면 이 장은 오히려 미리 땡기면서 여러분들 뭐 1970, 80만 원 뭐 계속 비관론에 젖으시잖아요. 그리고 2,560만 가면 그냥 낙관론 힘 주시는데 오히려 그 박스에서 상단을 다시 타치하는 그런 환경이 연말 연초에 나온다. 그리고 종목은 차별화되지만 그 속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오차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테니까 요 속도만 잘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연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었습니다. 중국 경기 민감주 포트를 좀 줄이고 또 IT와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거기서는 약간 해지를 걸어놓은 거죠. 네. 혹시 모를까봐. 근데 지금 상황은 고용지표가 7.0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프레임인데.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나오면 테이퍼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지표 쪽으로 뭔가 시장의 중심이 이동되는 이런 상황이 나온 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 되죠. 지속 가능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방산주 해지는 일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 30%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삼성 테크인,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아까 IT의 선순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 감각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그 코덱스 레버리지의 에너지가 12,500원 지지해 주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심 종목의 에너지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이걸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명단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통계치를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의 바스켓 매매에서 어떤 건 매수해서 롱을 가고 어떤 건 숏을 가는데 이 일주일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50 고점 찍고 1970을 찍었다가 되돌림 주는 이 구간입니다. 그때 한번 보시죠. 지수는 빠졌는데 롯데케미칼 6%, NC소프트 5%, 그 다음 네이버가 3%, LG생활건강 3%, 대한유화 2%, 이 에너지를 보시면 에너지가 거의 밑에는 작습니다. 근데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여기에 LG화학이 또 0.98%로 CJ 요 섹터를 한번 곰곰이 보시면 중국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와 그 다음에 IT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포스코가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 통계치를 보면 지수는 빠졌는데 오른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수 빠졌을 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자산운용사 어떤 거든 매수 에너지가 매도 에너지를 이긴 종목입니다. 이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에 이 종목이 지금 0.5에서 요거 폭이 지금보다 더 넓혀지는지 일주일 후에 딱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올바이오, 대덕GDS, 두산인프라코, 이수화학, 일진디스플레이 쭉 여기서 현대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 현대차가 23만 원까지 가장 7% 정도 7.8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현대차가 지수 하락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구나. 그럼 여기에서 뭘 읽느냐? 이번 주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들 갖고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되단등이 성공했다. 이 장 2030에서 50 사이 되돌림 성공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오히려 하락률 인덱스에서 현대차, 기아차, 엔달러 속도 보시면서 또 중국 경기 민감주 보시면서 한 5에서 7% 정도의 반등이 주말 정도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성공하나 보시고 이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시장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번 주는 중국 경기 민감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 세분화되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전략화시키는 것이 좋고 환경은 주말까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죠? 계속해서 오늘 무구 선생님의 일치월장 마지막 이번 주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산타랠리 연말 윈도우 드레스 시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걸 없다라는 쪽에 비관적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롱숏 전략에 그냥 박스로 갇혔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4,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오늘 두 가지 전략 IT 부품주와 중국 경기 민감주 또 중국 정책 공작 회의에 관련된 종목들의 에너지가 이번 주말까지 확산되면 연말 연초장은 오히려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2,560만 되면 또 그때 흥분하지 마시고 그때 리스크 관리를 그때 하시고 당분간은 1950과 2050 박스에 갇혀 있는 게 얼마 기간 동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6월 달까지도 가능하다 봐요. 테이퍼링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지그재그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 심리적인 늪에 빠지지 마시고 시소식으로 또 그때마다 속도들이 다 다를 겁니다. 같은 IT 내에서도 속도가 다르니 이 속도 조절의 타이밍만 인내하시면서 내 거는 안 가고 왜 이것만 가지 하면서 급한 마음에 시장을 접근하지 마시고 상단과 하단을 정해놓고 시소식의 순환 매매만 느긋하게 한 3개월 정도 해야겠군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연말 연초장을 기대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의 선순환 조선화학업종의 상승과 또 중국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온다면 연말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250선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해 증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 토요일 발표했었던 중국 증시 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2250선을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주에 2250선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45% 상승한 2247.0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좀 전 발표했었던 중국의 주요 지표들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3.0%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결국 이런 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많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런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발표했었던 중국의 무역 통계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무역 수지 212억 달러 흑자 예상을 했었는데 338억 100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수출 총액 또한 예상치 7.0%보다 큰 12.7%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지금 수입은 7.0%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5.3% 증가로 수입이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는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국의 중국감독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IPO 제도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면서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경제정책 운영의 기본 방침을 논의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번 주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중국의 2014년도 목표 GDP를 7.5%에서 7.6%로 하향 조정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국의 GDP 예상치 발표가 어떻게 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250선 내외 혼조장세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한 7% 정도로 낮춰잡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높아진다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 증시 당분간 관망세도 짙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무국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2270선 동울파는 당분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관망 움직임 전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 종목들 지금 사담아도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저희가 전문가께 직접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효율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예요. 네. 네이버 라인 가입자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인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장 크게 올랐었고요. 오늘도 밀리지 않는 모습, 최고가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들어가기에는 늦지 않은 시점일까요? 네, 그 네이버는 제가 그 전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쯤인가요?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60만 원 정도였거든요. 50만 원, 60만 원 이하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해외 업체 대비해서 좀 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펀더멘털로 본다면 역시 그때는 이제 해외 업체 대비한 저평가가 좀 돼 있다. 해외 업체보다는 약하다 해서 이제 추천드렸는데 현재 펀더멘털상으로는 좀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말씀하신 대로 4분기에 라인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성장성이죠. 결국은 이제 네이버를 지금 사고 있는 주요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라인 매출에서 또 내년에 보면 광고에 대한 비중들이 올해 한 12% 수준이었는데 2015년까지는 한 35%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성장성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재 러브콜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수급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약 1개월 정도 흐름만 봐도 한 40만 주가량 매수가 진행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여기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주가는 과거보다는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싸진 주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대응에서 본다라면 역시 매수 관심가는 70만 원 이하 정도에서 역시 사시는 것이 좀 부담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흐름이 현재 좋기 때문에 어제 지난주에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도 별로 밀리지는 않는 흐름인데요. 일단 70만 원 선 이하 정도에서 역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목표가가 증권사나 여러 기관 쪽에서 한 90만 원까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관심가는 70만 원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우상향을 지속한다면 8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많이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네. 비싸다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본다면 조금 더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70만 원 이하에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80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더 페이스샵이 중국 사업에서 대한 성장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최근엔 외국인의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싼 가격인지 먼저 가격 평가를 받고 싶은데요. LG생활건강도 정말 오랫동안 상승하는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이나 이런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약간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과거 한 4, 5년 이상은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었고요.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좀 비싸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성장성에 대한 게 오랫동안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좀 비싼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잘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건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회가 큰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LG생활건강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쓰는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여러 이런 제품들 외에도 가장 크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건 역시 화장품 쪽입니다. 그래서 페이스샵이라는 그런 브랜드, 페이스샵의 중국 사업이 조인트 벤처 설립을 계기로 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또 향후에 영진약품의 드링크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건강 기능성 음료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성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단초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성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LG생활건강의 연결 기준한 영업이익은 한 14% 정도 늘어난 5,700억 원 수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량한
우수한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조금은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매매 포인트 자체는 화장품에 대한 성장과 또 그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다. 이게 이제 매매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은 다소 좀 그 가격상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특히나 최근에는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신다면 55만 원 초반 정도에서 사시는 것이 지금 또 오늘도 이제 약간 조정인데요. 55만 원 선 초반선이나 그 이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성장감,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성장이라든지 기대감이나 전체적인 어떤 상승 기조를 봤을 때 목표가는 6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매수 관심가는 55만 원 초반선이나 그 이하, 목표가는 60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와 LG생활건강 두 종목의 가격 진단을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그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의류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중소형주인 대현이라는 중소형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 같은 경우도 올해 한 10월 정도 가을께까지는 상당히 3,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좀 빠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부진이 다만 지금 현재 주가에는 기반응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한 같은 경우에 브랜드 최근에 듀엘이라는 그 브랜드 또 그런 매장이 올해 현재까지는 64개까지 증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올 겨울 신규 브랜드를 또 내놨죠. 앳플레이라는 이제 신규 브랜드를 내놨는데 시장 반응이 양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한번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매매 포인트는 역시 이제 수출, 단순히 이제 그 내수 쪽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과 신규 브랜드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현재 흐름을 보면 2,400원 이하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반등을 했던 죄송합니다. 최근에 반등을 했던 2,900원 선까지는 그런 성장 기대감이 작용한다라면 역시 가능한 상승의 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목표가는 2,9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하면 IT도 IT지만 의류 쪽으로 또 많이 네. 오르잖아요. 그 가운데 대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대현 그렇다면 연말까지 12월 한 달 동안 보시는 목표 가격인가요? 2,900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대형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또 상승 탄력 보여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보면 10월 자체만 해서 바로 이제 금방 상승이 좀 올라갔는데 일단 역시 겨울철 4분기 또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류주 쪽에서. 그래서 뭐 흐름상으로는 2,900원 선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는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현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오전장 외국인과 기관 함께 사고 있는 코스피는 현재 1% 이상 오르면서 2,000선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함께 사주지 않고 있는 코스닥은 현재 하락 전환해서 50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9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